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진행을 맡은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진행을 맡게 된 곧 슈퍼스타 한송입니다. 네. 저희가 얼굴은 오늘 처음 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과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고, 네. 진행자들도 네.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솔직히, 저도 처음 뵀거든요. 최욱 씨를. 네네. 네. 저 최욱 MC분을 처음 봤는데요. 어때요? 네, 너무 떨리네요. 아, 매력적이군요. 네네. 그래요, 네. 뭐, 저희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 네. 예, 남북 간의 어떤 그 한 뼘 차이를 좀 찾아보고, 네네. 그걸 좀 좁혀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송이 씨가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라디오 진행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할게요 했던 이유가 PD님이 통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 두루 훑어보면서 차이를 알아가고 또 공통점도 발견하면서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가고 싶어요. 네, 너무 이제 그렇게 거창하긴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우리 최욱 씨. 네네네. 네. 여기 지금 작가님들이 네. 거창하게 써줘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포부는 거창한데 이제 네. 조금씩 저희가 다가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브 레이크의 꽃길만 걸게 해줄게. 말 잘 안 되네요.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한 주간 우리의 눈가기를 사로잡았던 뉴스들 중에서 꼭 살펴봐야 할 이슈들만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한뼘 뉴스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세상에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소문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지요. 네, 그렇죠. 특히 저는 북한 소식은 그래도 좀 빠삭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한 소식은 아직은 풍문으로 들었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완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송이 씨도 잘 아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0년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요. 네. 네, 2010년 정착을 해서 바로 데일리 NK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네. 여기서 주로 이제 어떤 기사를 데일리 쓰시는 건가요? NK는 말 그대로 이제 매일 북한이라는 뜻인데요. 매일 북한의 구석구석을 보도를 북한 해주는 거죠. 뉴스를 쓰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여기는 얼마나 계십니까, 기자분들이? 뭐 아나운서, PD, 기자 다 해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 탈북자분들인가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탈북민은 지금 현재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이제 내근을 하지 않고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기자들은 2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취재원이 없을 텐데 어떻게 북한 뉴스를 그렇게 쓰실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내부에 취재원이 많죠. 아, 뭐 많이 있군요. 굉장히 비장해 보이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아시는 관계인가요? 저는 북한의 소식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 강미진 기자님이 그냥 우리 탈북자에게서 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기 알려주시니까. 때문에 네. 우리 이거 한 뼘 차이 여기 프로에서도 딱 맞겠군요. 네, 1순위로 좋습니다. 섭외된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기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 뼘 뉴스, 교황과 관련된 뉴스라고요? 네, 유럽을 공식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면담했죠. 그랬었죠. 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8번째였는데요. 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이 교황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가 우리 한반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북한을 방북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성당이 있다는 얘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성당인데요. 네. 네, 장충동에 있는 장충성당이 있습니다. 유일합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도 있긴 있죠. 네. 그 성당에 신자는 있습니다만 사제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제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특이한 성당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방문을 하셨을 당시 네. 사제 이제 접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마도 이제 뭐 민주평화 통일 그쪽에서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뉴스를 접했는데 북한이 교황이 이러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북한에 오면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열렬히 환영한다는 글자보다 열렬이라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열렬이라는 거는 북한 말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오면 맞아들이고 반갑게 대하겠다 이거가 아니라 네. 진심을 다해서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이번 유력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과 면담을 하고 또 교황이 이에 대한 해답으로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예,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었죠. 와. 어떻게 초청장을 보낼까요? 저는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마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종교 탄압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그런 노력의 일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송이 씨가 북에 있었을 때 네. 종교 있었어요? 저는 종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북한에 종교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군요. 몰랐어요. 오. 특히나 우리 양강도 쪽에는 이제 그 중국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몰래 이제 지하교회라고 해가지고 밀수할 때 보면 항상 그 성경책들이 가끔씩 튀어나가고 거의분들이 그걸 잡느라고 혈안이 돼서 날뛰더라고요. 날뛰어. 네, 그래서 저 그 성경이 되게 뭔지를 몰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종교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교황을 초청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겠네요.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종교 집안이잖아요. 할아버지 또 그 선대 때부터 종교를 해왔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 희한하거나 뭐 충격적이거나 이런 일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목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김영직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인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요. 네네, 반석. 네,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참 놀랍네요.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거에서 돌지 않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꼭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잘 될 것 같다 이거죠? 네, 저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송이 씨도?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음 뉴스는 굉장히 공분을 사왔던 그런 뉴스인데요. 갑질 논란. 진짜. 혹시 그 양진호 회장의 폭력 영상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전 그걸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야,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 용어가 아닌데. 아니 이게 나머지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솔직히 이게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거든요. 네. 남한은 이제 막 내 돈 이제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이제 내가 벌어서 쓴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네. 잘 사는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예인들도요. 네. 근데 굳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갑질을 한다는 건 네. 정말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한송이 씨 화가 너무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북한 같으면 아버지 탄강이에요. 아니면 몰래 밤에 가다가 갈비뼈 순서 바뀝니다. 그거 바꾸지 마. 순서를 왜 바꿔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송이 씨가 성격이 아주 무섭네요. 갑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장 표정도 무서웠지만 한송이 씨 표정도 순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대기업 회장을 하면 수라에 숱한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인성이 안 돼 있다. 그 인성이 안 돼 있는 그 회사 내 다른 사원들은 회장이 뭘 보고 배워갈까. 네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고요. 참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저는. 아,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 그렇죠. 불쌍하다. 어떤 면이 불쌍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아, 회장 자체가? 네,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했을까요? 아. 네, 그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한 직원의 뺨을 이제 2차례 막 세게 때리잖아요. 네, 정말 그러면서 뭐 일어서 너 여기서 사랑구실 뭐 사랑구별도 못하냐 뭐 이렇게 맞아요. 반말을 해대는 그 자체가 저희는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사람은 이제 대기업 총수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북한에서 작거나 작은 기업체를 이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저는 20대 성인이 된 그 사람한테는 절대 반말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와. 그래요? 네, 저도 송희 씨 알다시피 네, 저는 맞아요. 지금 제 딸의 친구들? 나이급의 그 친구들한테도 절대 반말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우리 강미진 기자님이 그 특기가 네.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라도 꼭 존칭어를 써줍니다. 아, 그게 북한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기자님이 유독 그러신 겁니까? 기자님 전 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한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맞은 사람도 정말 무시를 당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말 한마디 행동인데 그걸 이제 그 기업주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래 사람들한테 내가 내 얼굴에다 스스로 침을 뱉는 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자기 대접은 자기가 받는다.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너는 정말 참 가련하고 불쌍한 불쌍하구나. 사람이다. 네. 돈의 노예로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이 양진호 회장의 갑질에 네. 대해서 그렇죠.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송희 씨도 이제 북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는 이런 갑질 없습니까? 뭐 북한이라고 갑질이 왜 없겠습니까? 에이, 있겠지, 북한도. 북한은 갑질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요즘은 북한이 돈이 없는 것들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도요? 신기하죠. 왜냐면요, 북한의 갑질은 북한의 인민보안원들이 합니다. 거의부 지도원들과 보안원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밀수꾼들이 밀수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가지고 돈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라고는 못하지만은 때리면서 이제 엄청 수사를 받아내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무조건 이제 달러라든가 위안화가 올라가면은 그 매수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또 북한만의 그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뭐 이렇게 이번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폭력성이 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도 어떤 그런 폭력적인 형태의 갑질도 있을까요? 그럼요. 북한에는 왜냐면 이제 그 국가 기업이라 보니까 네. 국가에 뭐 직장 나간다던가 안 나가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또 안 나가시는 분들은 또 안 나가기 때문에 또 그 북한에만의 그 기업서들에서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생필품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출근을 안 했다면은 이제 또 출근을 이제 그 안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들이 그 직접 데리러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걸 좀 목격한 바도 네네.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이제 누가 먼저 잘못을 이제 제공을 했냐가 먼저가 순수가 되겠고요. 무단 결근을 한 사람은 보안선이 와서 때려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법에 위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네. 그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이제 유통이 되게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의 법 체계가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망가진 그런 상태인데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복구를 하는 그 차원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수십 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3, 40년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갑질 문화가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제 일직선으로 북한 체제 자체가 이제 수직 구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부 말단 단위에서 일을 해봤지만 제 윗상관한테 그 이유 없이 이제 야단 맞을 때도 있지만 억지로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대들지 않고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게 이제 당 간부들한테서 되는데 처벌 수위는 내가 어떤 가격한 그 행동을 했냐가 먼저고 그 때렸던 구타의 정도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거나 다른 병이 도졌거나 이러면 그 보안원이 걸리겠죠. 북한은 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직적인 그렇죠.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갑질 자체가 뭐 굉장히 그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고 약간 좀 문화적으로 네. 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보셨네요. 바로 봤죠. 제가 예리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슈퍼스타는 뭔가 네, 다르네요. 달라요. 원래 북한에 다녀와서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요. 아니요. 꿈속에서. 네네. 일단은 우리 기자님 그 센스. 북한이 어떤 거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한반도 흐름을 좀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2015년까지는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좀 많이 생겼고 사람들을 막 총살하고 숙청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에서도 자라공장 지배인을 총살해서 이제 죽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되게 화가 나서 곁에 누가 있으면 단방에라도 따귀를 때릴 듯이 막 이런 게 동영상으로 나왔었거든요.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 노동신문 자체에서도 옆에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화를 내면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무조건 숙이고 수첩에다 메모를 해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게 중간기관, 도기관, 군기관, 하부 말단 단위에서까지 쭉 이제 사회 일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 스스로가 어쩌면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거기선 갑질 이런 단어 자체가 있을까요? 갑질은 없어요. 그런 단어는 갑질이라는 없습니까? 단어는 없고요. 없어요. 텃세 쓰냐 뭐. 텃세 부린다. 네, 그죠. 네. 아니면 칼자루 쟀냐. 뭐 이런. 칼자루 지었다. 이 그런 칼자루라는 그 뜻은 또 이제 권력이냐, 돈이냐 이거거든요. 네네. 칼자루 진다 이런 거는 저희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을은 항상 칼날을 잡고 있죠. 네, 언제나 칼자루를 든 사람은 이제 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칼자루를 이제 빼내는 순간에 을은 이제 그 칼날이 이제 베죠. 똑똑하시네. 저 IQ가 160이에요. 그 양진호 회장의 이번에 갑질 동영상 보면 네. 굉장히 그 다양한 갑질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닭을 굉장히 엽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잡게 한다든지 그리고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든지 머리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보기에 불편하거나 놀랐던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저는. 네, 한송이 씨는. 저는 이제 머리색을. 머리색. 예, 머리색도 예쁘면 모르겠는데 촌스럽게 파란색으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그 그룹의 청수님이 머리색을 그렇게 파랗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갑질을 한다는 거는, 와,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게 청수냐 아니면 날라리냐?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맞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군요. 아마 북한에서 파란 머리를 하고 그렇게 갑질을 하잖아요. 네, 바로 아우지 탄간가요. 자꾸 아우지. 아니면은 그 노동인민교화소 아마 10년을 갈 거예요. 진짜로. 아니 한송이 씨 지금 네. 북한에 그 아우지 탄 거 없는데 그 자꾸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 성취자분들이 이제 아우지 탄강이라고 말해야지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쉬우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아우지 탄강을 말씀드리는 그래도 이제 거거든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 취지가 남과 북이 좀 가까워지는 네네. 취지니까 자꾸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북한도 그 염색합니까? 북한은 염색을 안 해요. 염색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염색은 이제 이렇게 막 빨갛고 파랗고 그런 염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까만 염색. 흰머리를 까맣게. 네, 흰머리 이제 까만 염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세대는 이제 늘 보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막 노란색을 칠하면 들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살짝 연하게 이렇게 칠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게 그 칠할 수 있는
약품은 있나 보군요. 네, 중국 쪽에서 넘어와요. 아, 넘어오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뭐 화장실만 못 가게, 못 가게 하는 거. 네. 일단 그 사람은 생계 욕구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를 억지로 막 이제 그 우기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그 인권 유린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정말 그 회사 내 자체에서도 문제거니와 네. 사장 자체 본인에서도 이제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물론 네.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어쨌든 기업 총수고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제 유린을 하거나 탄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불편한 뉴스 함께 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덕분에 아주 풍성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지금은 소개팅 중. 지금은 소개팅 중. 저는 송희 씨가 참 마음에 드는데 애프터 신청해도 될까요? 네, 애프터요? 전 애프터 스쿨 그룹은 알아도 애프터는 잘 모릅니다. 남한에서는 소개만 한 후에 어디 가서 뭘 신청해야 되나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신청한다고 해서 애프터 그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한송희 씨. 네.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세요. 뭐 치사하게 이리저리 돌리고 그래요. 저 그렇게 소심한 남자 아닙니다. 아 저기요 채욱씨, 스포츠스타 채욱씨, 신청서 좀 주시고 가시라요. 네, 한 뼘 차이의 야심작 저와 한송희 씨가 상황극을 펼쳐봤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알려드리는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팅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네. 되게 연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전 정색하면서 나가시는데 전 아주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저 한송희 씨. 네. 소개팅이란 단어 아시죠? 네. 남한에 와서 소개팅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네. 그 누가 해준 거예요? 주변 언니들이. 오. 네,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야, 니도 이제 연애할 때 되지 않았니? 오. 이러면서 저를 이제 소개팅을 한번 시켜주더라고요. 오. 네. 한 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커피집에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이런 거 했던 적이 있는데. 긴장해서. 네, 그 이후로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콤플렉스 돼가지고. 아,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상처. 네, 상처 받아갖고. 왜 상처가 돼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북한말을 쓰니까 아. 약간 간첩인 줄 알고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됐군요. 네네. 혹시 네. 뭐 지난 일이니까 네. 나왔던 남자가 마음에 좀 들었나 보군요. 네, 약간 좀 잘생겼어요. 좀 잘생겼구나. 네, 그 이후로 제가 TV에 나오니까 네. 그 이후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사과도 아닌데 까고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우리 한송희 씨는 이제 드라마 상속자들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데. 네.
오, 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탈북하기 전에 네. 제가 아는 친구분 가족이 먼저 남한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가볍게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민호 씨가 김탄 역으로 나와요. 아, 배우 이민호 씨. 네. 근데 슈퍼카로 네. 그 박신혜 씨랑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멋있었구나. 네, 박신혜 씨가 또 특유의 못 사는 집 여자분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민호 씨는 본부장급이에요. 아, 부자고. 네, 그래서 이제 남한 남자들은 다 이제 본부장이구나. 나도 이제 그 남한에 탈북해서 가면은 본부장이랑 결혼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야, 우리 남조선에 가자 이러고 이제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아, 그렇게 무모하게 탈북을 하신 그러니까 겁니까? 원래 탈북은 무모하게 하는 거예요. 탈북은 이제 각 잡고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잡힐 수가 있어요. 와.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경솔해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지. 네. 아니 남한 사람들이 모두 본부장이면 그럼 누가 팀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해하셨구나. 네네. 야, 참 철없다. 이렇게 철없는 사람 처음 보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근데 지금 혹시 다 이민호처럼 생기지 않은 거를 확인하시고 네. 다시 북으로 갈 준비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그 남한의 남자분들이 네.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민호 씨처럼 생긴 분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민호가 중요한가요? 네, 뭐 여자분한테 이제 뭐 서로 배려를 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네. 그거를 보기 때문에 네. 딱히 이민호 아니래도 어떤 성이 그 짝이 있다면 네. 이제 바로 여기 그 우리 오늘 프로그램 이름 뭐죠? 한 뼘 차이. 네, 한 뼘 차이에다 전화를 주시면 네네. 아마 우리 제작진 PD님이 또 저한테 이제 그 또 맞선을 이게 봐주지 않을까. 네. 네, 소개팅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없는 얘기인지 그만하시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소개팅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네. 이제 남한에서는 소개팅을 하셨고 네. 북한에도 이 소개팅 물론 이제 단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북한에는 소개팅이라는 말은 없지만 네. 이제 주선이라던가 주선. 예, 뭐 맞선이라던가 맞선. 이런 그 단어로 이제 뭐 여자 남자를 이제 이렇게 뭐 쌍으로 맺어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보통 이제 누가 소개해주고 보통은 주변 그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지인분들이? 예, 추천을 해주는데 특히나 또 동네 같이 좀 작은 동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사이와 그 며느리감을 정합니다. 오. 저 앞집에 그 친구 그 여자애가 너무 알뜰하고 살림도 잘하더라. 저 집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며느리 하자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집이랑 가깝게 지내거든요. 가족 간에. 네네. 그 북한에서는 어떤 남자가 좀 인기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북한에서의 그 인기남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스트 이제 5를 이제 놓고 볼 때. 베스트 5 그런 것까지 있습니까? 네네네. 뭐 네. 첫 번째 출신 성분이고요. 출신,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기본이죠. 그 최고입니까? 네, 최고입니다. 그냥 엄지척이에요. 백두혈통인데, 네. 얼굴이 막 엉망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그냥 혈통이 백두혈통이면 돼요. 백두혈통이 네. 최상위에 있군요. 그러면 지금은 페이스를 안 봅니다. 얼굴을 안 봐요. 북한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벌. 학벌. 네, 백두산 혈통의 학벌까지 좋다. 와, 이거는 거의 뭐 최고죠. 최고. 네, 거기에다가 재료까지 이렇게 보태면은 북한에서 뭐 인기남이 아니라 거의 뭐 김정은 위원장급이에요. 너무 근데 조건만 본다. 아니 근데 왜냐면 조건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네. 워낙에 북한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벌어서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렇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100명에 1명 정도? 그렇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 여자분들이 다 탈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탈북한다. 네, 그건 약간 좀 맞습니다. 억지처럼 보여. 네, 제가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재미나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간극을 자꾸 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우리가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리려고 하면은 네. 우리 MC분은 슈퍼스타님은 좁힙니다, 좁혀주세요. 제가. 네. 네.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방송에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사실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네.
너무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재미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에 조금 기반된데 조금 과장. 네, 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슈퍼스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남한의 그 인기녀는 어떤 분들이에요? 인기 있는 여성. 네. 어떻게 한국에 와 보니까 네. 좀 인기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얼짱이에요. 우리 동네요.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얼짱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남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근덕대고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경비원 아저씨들부터 이제 네.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그 아파트로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항상 경비원 아저씨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의고 친절한 거지. 아닌데 저한테만 특별하던데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네. 제가 너무 착각이 그래요. 심했네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네. 다른 남자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재밌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딱 좋네요. 제가 재밌거든요. 네. 뭐 요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네네, 조금 당황하셨나요? 네, 많이 좀 당황스럽네요. 늘 당황하실 겁니다. 네, 저랑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 제목은 한 뼘 차인데 네네. 저희는 점점 멀어지네요. 네네. 네, 좀 한꺼번에 확 다가오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점차적으로 다가갈게요. 네, 천천히 와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오늘 꽁트로 잠깐 또 들어가서요. 네. 이제 애프터. 네. 아까 이제 꽁트 속에서는 애프터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아시죠? 무슨 네, 의미인지. 지금은 아시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개팅에 나갔다가 마음에 들면 한 번 좀 더 만나보자라는 그렇지. 뜻인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 마음에 들 때, 네.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의 그 표현하는 방법은 네. 정말 간단합니다. 나는 동무가 마음에 들어. 동무 보기는 내 어떻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다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네,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로요? 네. 우와, 그냥 직선으로 그냥 가는군요. 그럼요. 이렇게 애들로 가다가는 사람 놓칠 수가 있어요. 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직선으로 찍어보고 안 될 때 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쿨하게. 오. 네. 자, 그렇게 이제 직선으로 다가왔을 때 네. 상대도 예를 들어 마음에 들면 오케이. 오케이 안 합니다. 어, 여자가 바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 뭐지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는 약간 좀 밀고 당기고가 거기 네네네. 들어가네요. 밀당이 있어야 밀당이 재밌죠. 들어가는구나. 그 어찌됐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약간 쓱 이제 밀다가 네. 한번 또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밀 때 남자가 한 번 더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구나.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모른 척 끌려간다. 끌려갑니다. 이 사랑은 남북이 다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다음에 만나면은 네. 이제 뭐 좋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너무 마음에 들고 하면 네. 뭐 자연스럽게 네.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네.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손도 잡고 싶고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스킨십. 네. 요즘은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친구들은 스킨십도 아주 그냥 속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도전으로. 네, 되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럼 만난 지 얼마 만에 뽀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열흘 만에 뽀뽀하신 친구들도 있고. 그 최고 기록은 열흘 뽀뽀. 3일입니다. 3일 뽀뽀까지 네네. 기록이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친구는 3일 만에 너무 좋아하고 뽀뽀를 했다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군요. 3일 네네. 정도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 있다가 야, 네가 너무 예쁘지 않니? 네 때문에 우리 여자들 어떻게 보니? 조금 당겨라, 밀어라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시 같은 걸 했거든요. 네네. 네. 그 스킨십의 진도가 남북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근데 사랑은 뭐 이렇게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좀 더 보수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남한이 좀 더 개방적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차이를 특별히 뭐 느끼지 못하는군요. 예전에는 정말 그 많이 보수적이 됐지만 네. 요즘은 보수적이보다는 조금 좀 개방된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이제 길가에서 뭐 남녀가 손을 잡고 가면은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손 잡고 가는 게 거의 자연스러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지금 그 연애사를 놓고 볼 때 많이 조금 개방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것도 어떻게 우리 남한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통해서 네. 예, 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연애사도 개방이 되지 조금씩 않았을까. 변화가 있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북한의 이런 소개팅 문화 사실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한송이 씨 덕분에 아주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열리지 남녀를 통해서 남녀 차이 말고도 남과 북의 차이를 꽁트로 재밌게 꾸며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매주 하나씩 송이 씨에게 북한의 삶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건 몰랐지? 뭐 여러 가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건 몰랐지? 제가 뭘 몰랐을까요? 네, 최혁 씨,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을까요? 영화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가 있을까도, 영화는 있네. 그러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영화관 네. 북한에 있습니다. 영화관 자체가 있습니까? 네, 남한만큼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3D 영화는 있을까요? 3D. 네.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 4D 영화관을 입체 율동 영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북한에 IMAX라고 불리는 4D 영화관은 최소 12개 정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송이 씨가 북에 있을 때도 이거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있을 땐 없었어요. 없었고 최근에 생긴 겁니까? 네, 최근에 생겼어요. 일반 영화관도 전국에 소규모 영화 시설을 포함해 약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일반 영화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네. 놀라운 거는 이제 4D 영화관. 네네. 이것도 한 최소 12개 정도. 네. 이건 다 평양에 있겠죠? 평양에 있거든요. 네. 네, 평양이랑 원산에. 원산에.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을까요? 특히나 또 여기에 찾아가시는 분들 부류 중에 또 이제 네. 평양에서 사는 그 학생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방에서 평양 견학을 갔잖아요. 평양에 이제 그 견학을 가시는 그 지방 분들이랑 이제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코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상영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북에서 만든 영화입니까? 아니면은 북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재미는 없겠다. 뭐 민족의 태양이라든가 아유, 재미없어. 조선의 별이라든가. 아유, 잠아. 맞아요. 재미없니다. 제가 그래서 탈북을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사실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진짜 재미있는 영화는 안 틀어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 재미있는 영화는 네. 다 이제 그 체제 선전 영화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있는 영화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이제 허용된 영화, 러시아 영화라던가 러시아. 중국 뭐 인민해방 영화라던가 이런 영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4D 영화를 볼 거면 차라리 집에서 전기 왔을 때 몰래 숨어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북한에도 4D 영화관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네, 덕분에 아주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곡 들으면서 이번 주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만나요. 네, 그래요. 자, 끝곡은 김범수의 나타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